31살 결혼 1년차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작년 여름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이 둘이서 맞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나이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여러 가지로 많았어요. 혈액형도 똑같고 다니던 대학도 같았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막내라는 점도 동일했죠. 막내라서 집안의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역시 똑같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같이 살기 힘이 드네요. 형제들 많이 없는 집은 공감을 잘 못하실 텐데 집안에 자식이 삼형제만 되더라도 첫째, 둘째, 막내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첫째, 위아래로 중간에 끼어서 눈치 받는 둘째, 그리고 위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천방지축 개념 없는 막내의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제 많은 집 인상일 겁니다. 저도 막내고 남편도 막내고 막내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막내들이라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금방 헤어질 거라더군요. 사실 제가 집안의 막내고 위로 오빠 하나 언니가 둘이나 있지만 다들 생각하는 막내처럼 이기적이고 개념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사남매 집안에서 막내라고 저를 소개하면 항상 사람들이 선입견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너는 막내라서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막내라서 집에서 가족들이 다 해줬겠다. 이런 말 듣는 것이 예전부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찮은 일에 제가 먼저 솔선수범했었고 청소 담당이 제가 아닌데도 먼저 일어나서 정리하고 털털한 모습, 싹싹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제 주변 분들이 뒤늦게 제가 집에서 막내라는 걸 알게 되면 전혀 몰랐다고 첫째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첫째건 막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기적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잘못된 인상을 깨고 싶었어요. 집안에서도 맞벌이하는 부모님 대신 언니 오빠들과 청소 빨래 설거지를 나눠서 하며 일찌감치 집안 살림하는 것에도 익숙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만났고 연애만 7년을 넘게 했어요. 남편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는 집안에서 막내인데 저희 남편은 그야말로 막내의 정석 같은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시부모님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신우들이 남편을 왕자님처럼 대했고 집안에서 가장 좋은 건 항상 남편의 차지였다고 해요. 연애할 때 데이트를 해도 보통 여자를 먼저 챙기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은 먼저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더라도 자기 보고 싶은 걸 봐야 합니다. 20대 중반 연애 초기에는 이게 정말 심했고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그나마 오래 만나면서 제가 많이 가르치고 조금씩 남편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만약 남편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다면 애초에 제가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하려 하지 않았으면 저도 포기했겠죠. 연애를 오래 하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제 취향을 기억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며 양보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같이 살면서 가르치면 될 거라 생각해서 작년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막내라 어딜 가든 그 자리에서 아이 취급을 받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언니들과 우리 큰오빠까지 전부 저희 결혼을 신기해하면서도 동시에 축하해 주었죠. 원래 남편한테 누나들이 많으면 시집와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막내딸 하나 더 생겼다고 좋아하셨고 신우 언니들도 저한테 진짜 막둥이라는 뜻의 찐막둥이라며 귀여워해주고 언니들끼리 만날 때 저를 같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친언니들보다 더 잘해주실 정도로 저를 만나는 날엔 제가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하고 집에 갈 때는 항상 신우 언니들이 운전해서 저희 집 아파트 현관 앞까지 데려다 주실 정도예요. 제 키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그런가 언니들이 진짜 막내 동생으로 이뻐해 주셨죠. 별일 아닌 날에도 헤어질 때 제 코트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몇 장 용돈을 찔러 넣어 주시질 않나. 올해 봄에 지나갔던 제 생일날에는 두 신우 언니들이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너가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돈으로 주기로 했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너 맘대로 사. 창현이한테는 우리가 돈 줬다고 하지 말고 몰래 너 혼자 비상금으로 써. 처음 이 집에 시집을 왔을 때는 나이 많은 신우가 둘이나 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걱정도 많았고 유튜브로 고부 갈등 관련 내용을 많이 듣게 되면서 혹시라도 내가 저 사연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걱정들은 제 기호에 불과했고 너무 잘해주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죠.
제가 뭔가를 받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는 성격은 아니라서 신우 언니들에게 보답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신우네 집 조카들에게 장난감을 사서 보낸다거나 신우 언니들에게 기초 화장품 같은 걸 선물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한참 어린 제가 돈으로 드리는 건 조금 건방지게 보일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영양제나 초콜릿 쿠키 같은 간식으로 보답했습니다. 신우 언니들의 생일이 되면 돈은 크게 비싸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명품 브랜드 키링이나 카드 지갑 같은 선물을 했고 그걸 받은 신우 언니들은 센스 있다며 좋아하셨죠. 물질적으로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신우 언니들과 대화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만 빼고 여자들 셋이 모여있는 카톡 단체방이 따로 있을 정도고 전화통화도 2, 3일에 한 번씩은 할 정도예요. 별일 없어도 주말에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신우 언니들과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수다 떨 수 있을 정도죠. 1년 넘게 언니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제 친언니들과 별다르게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말수적고 무뚝뚝한 큰오빠보다 신우 언니들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친정부모님과 친언니들 큰오빠까지 전부 제 남편을 막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해줬습니다. 언니들은 남편을 만날 때마다 밥이건 커피건 모두 사주고 옷 사입고 구두 사라며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주었어요. 아마 직접 돈으로 용돈을 주기는 조금 아니다 싶었는지 자주 저희 집 근처에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우리 남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올해 들어서 테니스를 취미로 시작했는데 테니스 경력 15년차 큰오빠가 그 사실을 처음 알고는 본인이 쓰던 라켓을 선물해주고 남편이 테니스에 취미를 붙이고 오래 하고 있으니까 비싼 테니스 라켓을 직접 사서 남편에게 선물해줬죠. 저는 잘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수입 제품이고 선수들도 쓰는 비싼 물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고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보다 시댁 식구들이랑 더 많이 어울리면서 그쪽은 잘 신경 못 쓰고 살았어요. 친정도 가깝고 시댁도 가까워서 어느 쪽이든 만나려면 금방 볼 수 있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보는 시댁분들과 금방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런데 이번 달 초 친정엄마 집에서 언니들과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예전부터 김장하는 날에는 엄마 집에 다 모여서 함께 김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큰오빠네 빼고는 두 언니들의 저까지 모여서 엄마와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오랜만에 언니들을 만나서 즐겁게 웃으면서 수다를 떨었죠. 조카들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언니들이 하나같이 우리 남편한테 조금 서운한 점이 많다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직 2년도 안 됐고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있나 싶었어요. 언니들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종종 상품권도 주고 형부들 옷이나 로션 향수 같은 걸 살 때도 항상 우리 남편 걸 같이 사서 보내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문자를 받아본 적 없다네요. 우리도 그런데 큰오빠도 너희 남편이 문제가 조금 있다 하더라고. 오빠가 몇 달 전에 테니스 라켓 선물해줬다면서? 큰맘 먹고 막내 동생 남편한테 선물해준 건데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들었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더라.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큰오빠가 남편에게 테니스 라켓을 선물해줬는데 받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투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하더라고요. 손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새 제품인데 스크래치가 있다면서 혹시 중고로 사서 준 거 아니냐는 소리라는 바람에 큰오빠가 말은 안 해도 많이 기분 나빴답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 마음이고 꼭 뭔가 보답이나 감사 인사를 바라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언니 오빠들도 다들 그런 생각에서 제 남편을 막내 동생처럼 챙겼던 건데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누가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큰오빠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언니들도 제 남편에게 할 말이 많더라고요. 둘째 언니가 형부 거 사는 김에 똑같은 향수를 하나 더 사서 남편에게 선물해줬고 남편은 받고 나서 향이 마음에 안 든다며 언니에게 돌려줬어요. 거기까지는 취향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첫째 언니가 선물해준 로션을 바르고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며 화를 낸 적이 있답니다. 저희 남편 생일이나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상품권 같은 선물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시댁에서 용돈을 많이 받으니 언니들도 똑같이 저희 남편을 챙겨주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게 선물을 보내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처가 부모님이나 처형들에게 먼저 안부 문자 한 번 보낸 적 없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댁 식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친정 식구들 관계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잘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남편도 우리 가족들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불만 많고 까다로운 사람,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선물을 안 주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저희 식구들끼리 서로에게 이것저것 잘 나눠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언니들이 형부들 물건 살 때 큰오빠 것도 같이 사서 선물했고 꼭 생일 같은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생각날 때면 크게 비싸지 않은 선물을 자주 주고받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유 있을 때마다 집에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십니다. 이렇게 양가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 받기만 하고 보답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이 너무 눈에 띄었나 봐요. 우리야 그렇다 치는데 지난달에 큰오빠 생일이었잖아. 오빠가 제부한테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잘해줬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 하나를 안 보냈다더라. 오빠는 지난 제부 생일에 용돈까지 보내줬잖아. 저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시댁에 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남편이 알아서 잘 챙기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이때부터는 좀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지더라고요. 아니 너희들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우리는 그렇다 치고 큰오빠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이따 집에 돌아가서 싸우고 그러지 마. 아직 너희들이 신혼이라 그렇지 나중엔 잘할 거야. 큰언니가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칼이 되어 들어왔어요. 결국 저녁은 집에 가서 먹겠다 하고 김장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 보자마자 소리를 빽 하고 질러버렸죠. 당신은 그동안 우리 오빠랑 언니들한테 안부 문자 한 번 안 보내고 살았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언니 오빠들 생일을 챙기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 용돈을 드리라고 한 적 있어?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큰오빠 생일에 문자 한 번 보내줄 수는 있었잖아. 제가 남편에게 화를 냈더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영문을 모르고 눈만 꿈뻑꿈뻑거리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선물을 받았으면 물건이 좋고 나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 남도 아니고 집안 식구들인데 가끔 안부 전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남편에게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걸 하는 줄 몰랐답니다. 지금까지 30살 넘게 살면서 항상 누나들이 먼저 챙겨주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서 살다 보니 선물 받으면 보답해야 하고 상대방 생일에 선물이나 축하한다고 문자 하나 보낼 줄 모르고 살았나 봐요. 내가 언니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나 싶어 회의감마저 들었죠. 혼자 속이 답답해서 방방 뛰는데 자기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남편을 보며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 난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먼저 연락하고 그런 걸 잘 못하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게 처형이나 큰형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먼저 선물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꼭 그런 걸 서로 챙기면서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럼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지. 받아서 쓸 거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이딴 소리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남편한테 너무 실망이고 화가 나서 최근에는 대화도 잘 안 해요. 겨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선물을 받았으면 보답도 하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죠. 이럴 거면 애초에 나랑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지 그랬나 싶어요. 후기입니다. 남편과 계속 냉전 상태로 있을 수 없어서 얼마 전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많이 실망했고 앞으로도 이런 태도라면 나도 시댁 식구들을 소닥보듯 하겠다고요.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처가 식구들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노력하겠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남편은 가장 먼저 우리 큰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한테 크게 실수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오빠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저도 한 번 더 믿어보려고요. 해본 적 없고 몰라서 실수했던 거지 성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만 잘 챙기면 제 결혼 생활이 아무 문제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친정 식구들 관계도 시댁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하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저도 중간에서 더 노력하면서 지낼 거고 남편이 욕먹지 않게 미리미리 잘 챙겨야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결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